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인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디스크로 인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서 보험회사에게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고, 이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1억 원을 받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고 내용을 보면은 피보험자는 주말에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을 나가서 우드라는 채를 스윙하던 중에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라운딩을 아예 포기를 하고 쉬다가 그냥 바로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곧바로 병원을 방문했고 MRI 검사를 해서 결과가 이제 디스크, 다른 말로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곧바로 수술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와 관련해서 디스크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분쟁 정말 많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고 보험사와의 분쟁도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사례와 같이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중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성으로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발생 원인에 관해서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다른 장애에 비해서 회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추간판 탈출증, 다른 말로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외상 기여도에 관한 분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스크의 경우 보험회사는 기존 질환, 즉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여도를 빼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저와 선생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도 보험회사와 소송할 때 상대 측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피보험자는 디스크라는 진단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에 이제 회복되지 못했고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았는데요. 진단명을 보면은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이었고, 장애 지급률은 약관에서 정한 10%에 해당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보험 가입 금액에서 장애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가입 금액이 1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기준으로 10%의 장애 지급률을 곱하면 대략 이제 1억이 상회하는 정도의 금액이 되었는데, 이러한 계산식에 의해서 저희가 청구한 금액은 1억 이상의 후유장애 보험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편의상 가입 금액을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건데요. 10억은 이제 질병 후유장애가 아니라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의 가입 금액이었고,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이 피보험자는 아예 가입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1억이 아닌 1,000만 원의 보험금만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피보험자가 이에 불복하여 결국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저희랑 이제 금액 차가 굉장히 컸는데, 우선 상대방 주장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주장이었는데, 골프 스윙으로 인해서 주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해 요건 중에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의 지급 대상인 상해에조차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1차적인 주장인 것 같은데, 근데 골프 스윙이라는 게 내 몸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몸 밖에 있는 채를 가지고 이렇게 스윙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해서 맞습니다. 허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났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신체 외부의 원인, 즉 외래성이 충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제 저희가 주장을 했고, 골프채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제 상해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었고, 또한 신체 감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신체 감정을 통해서도 기존 질환이 있긴 했지만 골프 스윙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체 감정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원에서는 대학병원 의사에게 이 환자의 상태를 좀 평가를 해달라고 소견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 신체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보험자가 신체 감정을 했고 그에 대한 감정 결과를 보면은 골프 스윙이 디스크 발생에 작용을 하긴 했으나 이게 100% 작용한 게 아니라 외상 기여도가 40%에 해당한다, 이런 감정 결과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신체 감정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약관에서는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그 질환만큼 기여도만큼을 보험금 지급할 때 차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난 뒤에 4천만 원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억을 청구를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40%인 외상기여도 40%인 4천만 원만 지급하겠다라는 이런 논리 구조인데요. 이를 이제 기왕증 감액 조항이라고 합니다. 가입 금액이 이제 1억이고 그다음에 10%인 장애지급률이면 1억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외상기여도만큼 빼서, 지금 외상기여도는 40%니까
4천만 원만 지급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네. 외상에 기여한 만큼만을 이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슈 말고도 또 다른 또 논점이 있었습니다. 신체 감정에서는 디스크의 후유 장애 진단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유지가 되고 이 이후에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소송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다퉈졌었고 정말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저희가 고민했던 이유가 약관에서는 5년 이상의 한시 장애인 경우에는 지급률의 20%만 지급하겠다라는 약관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 사안에 적용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의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로 인한 장애가 5년 이상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입금액이 10억이잖아요. 그리고 장애 지급률 10%. 그러면은 이제 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외상기여도 40%만 적용하면은 4천만 원이 되고 거기서 이제 한시 5년이기 때문에 20%를 또 곱하면 800만 원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실제 이분이 감정 결과를 받아본 내용을 보면 한시 3년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지급률의 20%도 적용이 안 되고 그냥 0%가 적용이 되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아예 보험회사의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런 결과까지 갈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을 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받았는데 아예 빵원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릴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앞서 장애 지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손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장애 지급률이 몇 %다. 네. 이제 그 결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거고 결국에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지금 받아야 될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네.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한시 3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0%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금 지급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급 책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신체 감정 결과 자체는 그렇기는 하지만 가입 금액에서 10% 장애 지급률을 전액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우리가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심에서 재판이 선고되기 전에 법원에서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서 보험사가 저희 청구금액 전액 1억 원에 대해서 전액 지급하라고 했었습니다. 화해공고 결정했다는 그렇죠. 거죠? 화해금 결정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는 다르게 보험회사가 이번에는 이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네. 1억을 왜 다 주라고 하냐,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했고 결국에는 1심 판결까지 갔는데 판결에서는 저희에게 청구한 금액 보험금 1억을 전부 주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1,000만 원을 하자면은 이제 제 느낌상 그래요. 화해공고 결정이 거의 다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보험회사가 거부한다라는 거는 대부분 2심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희도 그때 그 얘기는 하긴 했었잖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 사건은 예상하신 대로 1심 판결에 대해서 보험사는 불복을 했습니다. 항소까지 간 사안이고 다행히 항소심에서도 저희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느꼈는지 이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서 저희에게 전액을 지급하라고 2심 판결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뭐 좋은 결과를 받아서 보험회사의 제시금액의 10배 이상 되는 금액을 이제 받게 됐는데 보통 이제 보험회사는 소송 가기 전에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이번 사안과 같이 한시장애 및 기왕증 감액을 주장하면서 뭐 1% 혹은 2%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거의 100% 이래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무조건 소송을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실무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보험회사는 소송 전에는 저희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절대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게 주려고 하는 그렇죠. 조사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결국에는 마지막 남는 방법이 소송 밖에는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소송을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참 또 애매한 문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소송을 갈 만한 만큼의 그런 상해 후유 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가입을 했냐를 또 따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가입 금액이 1억이라고 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 장애지급률 10%라면 1,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제시를 했을 때 그 800만 원 정도를 더 받기 위해서 소송을 간다라고 하면은 뭐 이분이 소송을 가서 이기면 다행이지만 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잖아요. 어떠한 사건이든. 그랬을 때 상대방한테 줘야 될 비용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또한 이긴다고 하면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또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것도 시간도 있고 굉장히 오래 걸리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을 다행히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금액도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났고 그 소송을 간 실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서 아예 이제 소송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내 사례랑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갈 수 있다, 무조건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이나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소송을 갈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입 금액도 따져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후유장애 분류가 계속 변하거든요. 변하다 보니까 약관 내용이 어떻게 내가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꼭 확인하고 이제 소송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변호사로서 사실 소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말이 이제 소송 건다, 고소한다라고 이제 일반인들이 말씀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품이 들고 시간과 감정 소모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송이 끝나고 나서도 그 후속 처리라든지 실제로 또 나가야 되는 재반 비용들이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나 보험 쪽에 지식 있는 손해사정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꼭 소송을 갈 수 있는 사건인지, 소송을 갈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무튼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처음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제시를 했으나 10배 이상의 금액을 이제 지급받게 됐고, 더해서 뭐 지연 이자라든지 변호사 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더 청구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디스크 진단이 있어가지고 보험회사 1% 2% 준다라고 해가지고 소송 갈 거다, 이거는 아닙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가입한 금액이 크거나 또 이제 상품이 어느 시기에 가입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디스크와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꼭 도움이 될 것이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